고금리에 비과세, 여기에 소득공제까지. 세상에 이런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젤리파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기능 그대로 가면서요, 청년분들에게 우대 혜택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냐면, 우선 우대금리, 기본금리에다가 10년까지 1.5%의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혜택은 이제 비과세 혜택입니다.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이 세금을 이제 100% 면제해 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득공제는 기존과 그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도 내가 가입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제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가입 조건 먼저 설명드리고, 우대금리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비과세 설명드리고, 소득공제 이런 순서대로 제가 자유롭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나이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이신 분들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연소득 3천만 원, 직전연도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사회초년생분들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께서는 현재 그 급여 명세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환산을 해서 3천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나이, 그 다음에 그 연소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좀 달라져요. 일단 내가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이면 일단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가입 가능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주택자이긴 한데 근데 내가 세대주는 아닐 수 있겠죠. 이런 분들께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에는 또 가입이 가능해요.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는 뭐냐면 부모님이 주택이 없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결혼했어, 그럼 배우자의 부모님도 주택이 없으시면 되고요. 당연히 배우자도 주택이 없어야 되겠죠. 혹시라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한테도 주택이 없으면 되겠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무주택자이지만 이렇게 직계 좀비소, 배우자가 주택이 없다면 그런 세대에 속하는 내가 세대원이라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또 내가 무주택자인데 또 부모님이 또 주택이 소유하고 있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세대주 분리하면 되는데, 향후 3년 이내에 내가 세대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입 기간은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적립금액은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내가 선정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대금리 혜택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대금리는 이제 기존의 금리에서 무조건 1.5%를 더 해주는데, 언제까지? 딱 10년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년 미만은 현재 1년 미만 유지 시 1.0% 연,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유지 시 연 1.5%, 그 다음에 2년 이상 10년 이내에, 2년 이상 10년 이내에 연 1.8%, 그 다음에 10년 이후도 계속 1.8%입니다. 자, 근데 우대금리를 받게 되시면은 여기서 플러스 1.5%를 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은 연 2.5%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0%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10년 이내까지 연 3.3%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후부터는 기존 그대로 1.8%로 계속 갑니다. 이 기본금리는 계속 변해요. 계속 시중 금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 변한 금액의 1.5%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했을 때 내가 이자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직접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만 원씩 10년간 납부하게 되면 원금이 2,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본금리로 1.8%가 기본금리죠? 기본금리로 내가 이자를 받게 되면 얼마 받냐면 세금 안 떼고요. 217만 원 정도를 받아요. 이자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대금리를 받게 되면 무려 400만 원입니다. 20만 원씩 해도 무려 400만 원입니다. 세금 안 뗐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대략 한 180만 원 정도 있고요. 만약에 세금을 떼면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했을 때 이득이 대략 한 150만 원 정도 더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대상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리 뭐 혜택이 좋아도 내가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면 소용이 없겠죠? 자, 근데 이게 좀 까다로워요. 이게 왜 까다롭냐면, 아까는
청년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는 그 조건 자체는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이어도 이래저래 주택만 없다면 가입이 가능했었고, 또는 내가 앞으로 세대주가 될 거다라고 증명하면 또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거라면 증명하면 또 가입이 가능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현재 기준으로 일단 세대주여야 되는데, 어떤 세대주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좀 까다로운데, 본인, 그 다음에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다 주택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주택이 없어야 되고요. 만약 결혼했다면 배우자의 부모님도 주택이 없어야 되고요. 형제, 자매도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뿌리까지 흙수저야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대금리만으로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청약 누구나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가입할 거 대상자가 된다면 우대금리라도 받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내가 이래저래 다 형제자매까지 주택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라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보면 금상첨화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비과세 혜택이 그냥 무조건 뭐 전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자는 500만 원까지만 세금 면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원금도 제한이 있어요. 그 원금에 대한 이자가 500만 원인 거고, 그 원금은 600만 원까지, 연간 600만 원까지. 그러면 월 50만 원씩 납부하게 되면 1년이면 600이거든요. 그래서 이 600만 원에 대한 이자, 그 원금은 계속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이자의 누계액이 500만 원까지만 세금을 면제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있어요. 적어도 2년 이상은 유지해야만이 그 이자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10년 동안 이자가 500만 원이 되려면 얼마씩 납부해야 되는지 보니까 25만 원씩이에요. 25만 원씩 납부하게 되면 원금이 3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약 499만 원입니다. 그럼 약 500만 원 맞춰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금이 얼마냐면 원래는 76만 8천 원이거든요. 76만 8천 원인데 이 76만 8천 원을 세금을 이제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계산은 제가 얼마로 이율을 얼마로 했냐면 당연히 청년 우대형이니까 3.3%로 제가 이자를 계산했을 때 이런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비과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소득공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득공제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도 마찬가지로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그 다음에 은행 가셔가지고요. 그냥 나 청약통장 가입할래요 라고 하면 소득공제 못 받습니다. 왜냐면 무주택 확인서라는 걸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무주택 확인서라는 게 은행에서는 그냥 이 통장을 개설해 주는 게 그 은행원의 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득공제 받으실 건가요? 안 받으실 건가요? 이거 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얘기해야 돼요. 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거거든요. 라고 하면 무주택 확인서라는 서류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 서류 주면 이게 작성해서 제출해야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이 240만 원에 40%까지예요. 그러면 240만 원 곱하기 40% 하면 내가 실제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9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득이 있다면 거기서 96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내 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내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말정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혜택 받아볼 수가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다면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추징당합니다. 내가 소득공제 받은 거 추징당하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소득공제 받은 그 원금의 누계액 있죠? 만약 최대 240만 원이라면 240만 원씩 매년 넣었다면 그거 총 합산에 곱하기 6%예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제가 직접 한번 소득공제 받은 금액하고 요거 계산해보니까 그 6%가 약간 소득공제 받은 금액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추징당하니까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꼭 해지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됐는데 청약 당첨된 아파트의 규모가 85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대략 25평형이거든요. 25평형 이상의 당첨됐다. 이것도 추징 대상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당첨돼서 추징당하더라도 당첨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소득공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릴 건데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품이 만기가 없어요. 이 상품이 만기가 언제냐면 입주자 선정 시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직장인이 주택을 마련하는 기간이 나이가요. 평균 40대 후반입니다. 그럼 지금 20대, 30대는 지금 10년, 20년이 남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 긴 시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기가 없어요. 만기가 없는데 중도 인출도 없어요. 만약에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대부분 다 그냥 해지해요. 왜냐면 지금 당장 내가 분양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냥 바로 해지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해지하면 문제가 커져요. 어떤 문제가 커지냐면, 이게 청약을 하게 되면 이제 청약 가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1순위자들 중에서 경쟁을 하거든요. 이 경쟁에서 제가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약 가점이 부양가족 수,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 그 다음에 가입 기간, 이걸 믹스해가지고 가점을 매기는데, 서울에서 85제곱미터, 약 25평형 이하의 아파트에 제가 당첨이 되려면 평균적으로 60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60점. 그러면 그 60점 달성하려면 얼마나 어렵냐면요. 일단 제가 직접 계산해 보니까 부양가족 수가 3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 11년 맞춰보고요. 그 다음에 가입 기간 15년을 제가 맞춰봤어요. 가입 기간. 그렇게 됐을 때 부양가족 3명 가점 20점,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 11년 가점 24점, 그 다음에 가입 기간 15년 가점 17점. 합치면 대략 61점이 나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부양가족 3명 되는 일반 직장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거는 나이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양가족도 청약 당첨되려고 애를 계속 낳을 수 없잖아요. 그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입 기간밖에 없어요. 이 가입 기간을 길게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빨리 가입하면 할수록 유리한 건데, 가입해놓고 해지해. 그러면 이 점수가 다시 0점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소액으로 길게 유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린 금액은 일반 직장인이라면 10만원 이상 넘는 걸 비추해요. 10만원 이상. 은행 가보시면 막 50만원 이 장점 저 장점 얘기해가지고 50만원 100만원도 막 가입시켜요. 근데 중간에 다 해지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에서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입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약통장의 목적은 목돈 마련이 절대 아닙니다. 목돈 마련이 절대 아니고 내 집 마련이에요. 청약 가점 또는 청약에 포인트를 두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꼭 이 점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또 그 소득공제 받은 거 또 환수까지 당하기 때문에 꼭 소액으로 해서 꾸준히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주의사항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류가 하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무주택자 세대원인 경우에는 또 서류가 많아요. 서류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ISA 가입용, 가입용 연소득 확인서라는 게, 소득 확인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ISA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다음에 또 영상을 찍을 예정인데, 어쨌든 요거 가입용, ISA 가입용, 그 소득 확인 증명서가 있어요. 요거 굉장히 간단해요.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방문하시면 한 중간 윗부분, 약간 윗부분에 민원 신청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뜨는 화면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 편에 보시면 소득 확인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득 확인 증명서 클릭하시면 나의 ISA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를 뗄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은행 제가 이미지로 이렇게 띄워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직장인이라면 최소한 알아야 되는 금융 정보들이 꽤 많아요. 어차피 우리는 평생 저축과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금융 정보들을 꾸준히 업로드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